코로나19로 고사 직전이었던 부산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부산시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선보였습니다. 사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해운대 모 아파트의 상가 지분 쪼개기 논란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영남권에서 가장 큰 혼수품 시장인 부산진 시장이 올해로 110살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도 새로운 도약에 나선 부산진 시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이었던 부산 관광지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도 가능해지면서 상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 광복로의 한 잡화점입니다. 모자를 사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다수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조금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만, 싱가포르, 그다음에 태국 손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비프광장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상점에는 외국어 메뉴판이 내걸렸고 상인들은 외국어를 써가며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되고 여행사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면 호떡, 만두, 떡볶이, 김밥. 근데 최고 잘 나가죠, 여기 오면. 크루즈는 단체로 오니까 어차피 같이 오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드라마 보고 한국말 배워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지 상권의 또 다른 희망은 중국 단체 관광객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 직전인 지난 2016년에는 94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3만 2천여 명. 6년 새 96%가량이 급감한 중국 관광객이 다시 늘기 시작하면 지역 관광업계와 상권이 과거의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부산시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국내와 중국 현지 여행사,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부산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부산을 알리며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기항하는 중국 크루즈선 유치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20만에서 30만 정도는 더 유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사 직전이었던 관광지 상권이 모처럼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주혜 아나운서, 영남권에서 가장 큰 혼수품 시장인 부산진 시장의 나이를 알고 계세요? 글쎄요, 오래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사람 나이로 치면 110살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서 시장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시장 상인들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13년 당시 40평 규모의 작은 목재 건물 2동으로 시작한 부산진 시장.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시장 상인들은 억척스럽게 좌판을 펼쳤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상인들의 이런 강인함은 부산진 시장의 110년 역사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을 지켜온 시장에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애들 언제 결혼식 때에 혼수품 여기서 다 하고 혼수 먼저 하고 이불도 하고 커튼도 하고
지금은 예, 이제 우리 입을 옷, 예, 그리고 이제 손녀, 손자들 한복. 제가 여기 온 지 한 20몇 년 됐는데 한 1년에 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와요. 원단 떠가지고 가서 작품도 만들고 또 우리 옷도 만들어 입고 또 우리 뭐 조카들 저고리나 그런 거. 부산진 시장은 영남권 최대 혼수품 판매 시장으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이불과 원단, 좌파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지만 이 가운데 한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통 한복이 외면당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다행인 건 상인들이 직접 한복 디자인에서 제조까지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리하도록 계량식으로 해가지고 남자 옷도 그렇고 여자 옷도 그렇고 계량식으로 많이 한 편이고요. 또 허리 치마라든가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표준식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와 역경과 마주했던 시장 상인들. 코로나19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로 결혼하는 사람이 감소한 데 이은 코로나19는 부산 진시장 설립 이후 최대 위기였습니다. 더욱이 비대면 온라인 소비 문화의 정착은 시장의 생존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온라인 판매와 문화 행사를 통한 부활의 길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고객의 소통하는 문화 동아리를 리마인드 웨딩, 전통 혼례식 재연, 성인의 날 한복 체험 등 통해 관광 특화를 통한 우리 시장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110년 동안 한결같이 시민들의 곁을 지켜온 부산진 시장. 1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비상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죠. 8월 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기반의 학습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선보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형 인터넷 강의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동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동안 사교육 이 업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인터넷 무료 강의를 제공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교육청에서 인터넷 강의를 직접 제작한 것은 부산이 전국 최초 사례인데요. 먼저 하윤수 부산교육감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만든 그야말로 우리 전국에서 최초의 인터넷 강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 공교육이 실현되는 오늘 원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고. 구덕고등학교에서 인터넷 강의 첫 시연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덕고등학교에 우선 도입이 됐고요. 9월 말부터는 부산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인터넷 강의에서 이 인기 많은 강사를 일명 이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산교육청에서도 이 스타 강사 발굴에 나섰습니다. 서류 전형과 수업 실현, 면접 등 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역량 있는 부산 지역 고등학교 교사 6명을 강사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원하는 게 가장 뭘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들을 좀 분석해서 이런 것들도 실어놔서 좀 아이들의 수요에 맞추려고 했던 것도 있고. 네, 그렇다면 기존 인터넷 강의와 부산형 인터넷 강의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인터넷 강의의 단점인 이 일방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질문 방식을 다양화했다고 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방과 후 시간인 오후 4시 30분부터 이 9시까지를 집중 답변 시간으로 설정해서 교사들이 직접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설 인강 강사분들은 너무 바쁘시니까 저희 질문에 답할 시간이 별로 없으신데 이 부산형 같은 경우는 부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질문한 거에서 잘 대답해 주시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지 학부모들의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른바 이 수능의 킬러 문항, 이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금지하고 사교육과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죠.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 이 입시 전문가들은 이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지만 이 중도, 고난도 문제는 많이 출제돼서 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수험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큰 상황이고, 이 부산교육청이 직접 제작한 이 부산형 인터넷 강의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강이나 대체적으로 그 사교육으로 해서 많이 보충을 했었는데,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교육이 바로 서면 그런 지출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확신이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코로나19 이후 이 교육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늘었고 실제 학교 수업은 줄면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학부모 인터뷰에서도 보셨겠지만 무엇보다 교육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수업 내용의 질적, 이 양적인 부분에 꾸준한 성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력 신장을 위한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도 그렇고 좋은 정책이라도 잘 꿰어져야 할 텐데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원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모 해운대 아파트 지하 1층 상가 한실이 123실로 전유부 분할한 사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운대구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원영숙 의원 등은 현행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한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법 마취크림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5,000점, 시가 7천여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30대 A씨 등 7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A씨 등은 샴푸와 비누 등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온 불법 마취용품을 전국의 문신숍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에는 허용 기준치의 1.5배나 많은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당이 들여온 테트라카인 마취크림은 극소량으로도 구토와 두통 등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세관은 부적절한 국소 마취제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라 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통학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5월 통학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5개 학교 공사를 이번 여름방학에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중 공사를 마친 학교는 모라초와 가평초, 동현초, 원래초, 부산진여중 등이며 겨울방학에는 16개 학교의 통학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